자, 어휘 배우고 좀 쉬었으니까 이제는 문법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토픽 시험 안에 아까 선생님이 첫날 설명했지만 토픽 시험 안에 어휘 시험을 따로 보거나 문법 시험을 따로 보는 건 아니에요. 아니고 그냥 듣기 100점, 쓰기 100점, 읽기 100점으로 나오긴 나오는데 여러분이 듣기나 읽기나 쓰기를 잘하려면 어휘를 많이 알아야 되고 문법도 알아야지 좀 고급스러운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쓰면 안 되니까 문법을 배워서 그 문장에 맞는 형태를 써야 되는 게 문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법을 배우는데 사실 여러분이 그냥 듣기나 뭐 쓰기나 뭐 이런 다 잘하면 굳이 문법이 막 꼭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게 잘 안 되니까 문법을 배워서 하면 잘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강원센터에서 우리 공부할 때도 항상 문법 공부를 늘 했었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문법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면 또 여러분들이 머리에 익히기가 조금 힘드니까 선생님이 하루에 한 2개씩 정도만 할까 싶은데 혹시 나중에 좀 더 시간이 가서 문법이 좀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이 선생님한테 건의를 하면 선생님이 3개나 4개 정도까지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동영상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고 선생님하고 직접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선생님한테 공부하다가 의문 나는 점이 있거나 뭐 물어볼 것도 있겠죠. 그럴 때는 여러분이 선생님한테 카톡을 보내시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 카톡에 대해서 카톡으로 여러분한테 항상 답변을 해드릴게요. 문제가 있는 거나 아니면 원하는 게 있으면. 그래서 소통은 그쪽으로 하기로 하고 여러분은 수업 들을 때는 선생님이 혼자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야기를 못 들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선생님한테 톡으로 이야기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럼 문법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 문법은 자, 형용사일 때는 은데도 불구하고예요. 이게 받침이 있으면 은대도를 써야 되고 받침이 없으면 그냥 미연대도를 붙이면 돼요. 불구하고. 그리고 동사일 때는 는데도 불구하고예요. 동사 뒤에는 는을 쓴다는 얘기죠. 형용사 뒤일 때는 은을 쓰고. 그리고 만약에 명사가 나오면 명사일 때는 인데도를 쓰면 돼요. 뒤에 불구하고는 다 똑같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불구하고가. 이야기는 앞에 나오는 상황에 뒤따르는 결과가 앞에 어떤 상황이 있는데 그 뒤에 나오는 결과가 내 예상, 어떤 예상보다 좀 다를 때 쓰는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밖에 막 비가 와요. 비가 오면 보통 우리 나가기 싫죠, 밖에. 근데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통 비가 많이 오니까 나오기 싫으니까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생각과는 달리 사람이 많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의 상황과 다르게 반대로 뒤에 나오는 결과가 예상했던 거하고 다를 때 쓰는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써봤죠? 네. 자, 예를 들어서 문장을 한번 볼게요.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나왔어요. 바쁘다는 원래 뭐예요? 바쁘다라는 말은 형용사죠. 네, 바쁘다가 형용사인데 바쁘신 나왔어요. 신은 뭐예요? 높임말이죠. 바쁘시다인데 형용사니까 받침이 지금 없는 단어예요. 그럼 뭐예요? 미연대도 붙여요. 그래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결혼식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보통 바쁘면은 결혼식에 못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앞에 내용은 바쁜 거예요. 그러면 못 올 거라 생각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혼식에 와주셨대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을 쓰는 거죠. 이런 말 우리는 많이 쓰거든요. 보통 인사할 때 많이 써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눈이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내리다는 바쁘다는 아까 형용사였는데 눈이 내리다는 동사죠. 동사. 그래서 내리다에서
다를 빼고 내리는 그쵸?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야구장을 찾았습니다. 보통 눈이 내리고 날씨가 안 좋으면 차도 많이 밀리고 다니기도 불편해서 보통 야구장 같은데 안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뒤의 내용은 앞의 내용하고 반대예요. 야구장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찾았습니다. 야구장에 많이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역시 앞의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에요. 그럼 마지막 거 볼게요. 추운 날씨 때문에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자 휴일인데도 하지. 휴일은 명사예요. 휴일. 명사니까 뒤에 인데도 썼어요.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보통 휴일이면 어때요? 사람들이 많이 공원에 나오죠. 평일에는 일한다고 공원에 잘 못 가다가 휴일 되면 공원에 많이 와야 돼요, 보통. 근데도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공원이 한산합니다. 한산 뜻 알아요, 여러분? 네, 한산은 복잡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많지 않다. 사람이 많지 않아서 조용하다 할 때 한산하다 쓰거든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러니까 보통 생각할 때는 휴일이면 사람들이 아이들 데리고 공원에 가서 공원에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공원이 한산해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역시 앞의 내용과 좀 반대되는 뜻을 말할 때 뭐뭐은데도 불구하고 뭐뭐는데도 불구하고 뭐뭐인데도 불구하고 그랬는 겁니다. 예, 아마 이런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볼 거예요. 앞으로도. 예, 한국 사람들이 좀 많이 쓰는 말이에요. 특히 인사 말할 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선생님한테 뭔가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메일로 선생님 이거 좀 봐주세요 하고 보냈어요. 그럼 선생님이 여러분 메일을 다 봐줘서 다시 보내주면은 선생님한테 인사해야 되겠죠. 선생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제 숙제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이렇게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네. 은데도 불구하고, 는데도 불구하고, 인데도 불구하고를 이렇게 문장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냥 우리가 문법을 배웠으니까 이 문법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문제로 한번 볼게요. 네. 우리 금방 배웠던 문법 뭐뭐는데도 불구하고 은데도 불구하고 명사인데도 불구하고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여기 보기 보면은 자 일을 열심히 한다예요. 일을 열심히 해요. 승진이 안 돼요. 승진이 뭐예요? 여러분 남편들이 회사에서 대리였다가 과장이 되고 과장이었다가 부장이 되고 점점 회사에서 직위가 올라가는 게 승진이에요. 그러면 자 일을 열심히 하면 어때요?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하면은 보통 승진이 돼야 되겠죠. 근데 뭐예요? 불구하고는 이 말하고 반대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는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승진이 안 돼요. 그래서 당연히 일을 열심히 하면 승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반대로 승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불구하고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장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다. 근데 항상 지각하다 나왔어요. 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지각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일찍 일어나서 일찍 움직이면 지각할 일이 없어야 되죠. 근데 지각을 해요. 이럴 때 바로 우리가 배웠던 문법을 쓰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먼저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만드셨어요? 자, 그럼 여러분이 만든 문장이랑 선생님이 봐준 문장이 맞는지 볼게요. 자, 답이 나왔죠? 네.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지각해요. 자, 일어나다라는 말은 동사죠. 그래서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씁니다. 그죠? 네. 잘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볼게요. 공부를 열심히 해요. 공부 열심히 하면 어때요? 성적이 계속 쑥쑥 올라가야 되죠. 근데 성적이 안 오른다 했어요. 그래서 앞에 문장하고 뒤에 결과가 반대예요.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지금 불구하고죠. 이제 여러분 또 문장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만드셨죠? 이제 답 볼게요. 네, 좋아요.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공부를 열심히 하다, 공부 열심히 하다 역시 동사예요. 그래서 는데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올라요. 성적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일단 네 번째 문장 볼게요. 매일 운동을 해요. 매일매일 운동해요. 매일매일 운동하면 어때요? 계속 운동하고 하면 몸무게가 줄어야 되죠. 근데 줄지 않다 했어요. 그래서 역시 앞에 나오는 일에 대한 결과는 반대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불구하고를 쓰죠. 그럼 어떻게 문장 만들었습니까? 만들어 보세요. 네, 이렇게. 그렇죠? 네. 저는 매일 운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몸무게가 줄지 않아요. 네. 운동은 열심히 하는데 몸무게가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 않아요. 줄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하는 문법이 은데도 불구하고, 는데도 불구하고, 인데도 불구하고를 배웠어요. 요거는 많이 쓰이는 문법이니까 여러분이 잘 익혀두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잘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좋아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법도 한번 볼게요. 네, 두 번째 문법은 뭐뭐기 위해서, 뭐뭐를 위해서 나왔어요. 자, 요거는 뭐예요? 여러분 이 말은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동사. 동사일 때는 보통 기 위해서 써야 돼요. 동사 뒤에는 기를 붙이면, 동사 뒤에 기를 붙이면 이게 명사가 돼요, 보통. 그래서 동사 뒤에 기 붙여서 명사가 되니까 뭐뭐기 위해서 하고, 그 다음에 명사가 바로 나올 때는 을이나 를 위해서 쓰면 돼요. 뭐뭐을 위해서. 받침이 있을 때는 을을 쓰고 받침이 없을 때는 를을 쓰죠. 뭐뭐를 위해서요. 무슨 말이에요? 행동의 목적이에요. 목적. 여러분 목적이 뭔지 알죠? 여러분 왜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서 살기 위해서 왔어요. 한국에서 잘 살기 위해서 왔어요. 여러분 지금 왜 공부해요? 한국어를 잘 하기 위해서 공부해요. 그죠? 그게 어떤 목적이죠.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내가 뭐 때문에 하는가. 그게 목적인데 이 기 위해서나 을을 위해서가 바로 목적을 사용할 때 쓰는 말이에요. 자, 문장으로 한번 볼게요. 자, 여행 가고 싶어요. 그래서 돈을 모아요. 이게 여행 가기 위해서. 여행 가다라는 말이 동사죠. 여행 가다. 여행 가다 동사니까 다를 빼고 여기다가 기 위해서 넣으면 돼요. 여행 가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어요. 이 사람이 돈을 모으는 목적이 여행을 가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그 다음에 건강을 위해서. 건강은 그냥 명사죠. 건강. 그래서 뒤에 받침이 있는 명사니까 을 붙여요. 건강을 위해서 아침마다 운동을 해요. 아침마다 운동하는 이유가 건강 때문이에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이게 뒤에 나오는 게 이유죠. 앞에는 하는 거죠. 결과. 그죠? 건강을 위해서 아침마다 운동을 해요. 세 번째 문장도 한번 볼게요. 이사할 집을 알아보기 위해서. 알아보다. 알아보다도 역시 동사죠. 알아보기 위해서. 동사 뒤에 다를 지우고 기 위해서 붙이면 돼요. 어디로 이사할 것인지 집을 알아보기 위해서 부동산에 갔어요. 부동산에 간 이유는 이사할 집을 알아보기 위해서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 뒤에 나오는 이
뒤에 나오는 문장의 이유 혹은 목적 이걸 말할 때 보통 기 위해서, 을을 위해서를 쓰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문법, 아니 문법인지 몰랐지만 많이 쓰고 있는 것일 거예요. 근데 많이 쓰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역시 배웠으니까 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을을 위해서 혹은 기 위해서를 넣어서 문장을 만드시면 돼요. 보기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냥 문장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답은 선생님이 써주는 답과 여러분이 답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선생님이 직접 만나서 수업을 하면 한 명 한 명씩 들어보면서 그 문장이 맞는지를 말해 줄 수 있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선생님이 쓰는 답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일단 보기 보세요. 자, 사람들이 산에 나무를 많이 심고 있네요. 물었어요. 가가 하니까 나가. 네. 홍수를 막기 위해서 산에 나무를 심어야 하거든요. 나왔어요. 홍수가 뭐예요? 네, 비가 갑자기 계속 많이 내릴 때 홍수라고 하죠. 비가 너무 안 오면, 지금같이 비가 너무 안 오면 가뭄이라고 해요. 가뭄. 근데 비가 계속 너무 많이 올 때를 홍수 하거든요. 가뭄이 들거나 홍수가 날 때는 나무를 많이 심어야지 그 나무들이 물을 많이 이렇게 당겨요. 그래서 홍수가 크게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홍수를 막기 위해서 산에 나무를 심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홍수를 막다라는 단어에서 동사니까 발을 빼고 막기 위해서 산에 나무를 심어야 하거든요.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도 이렇게 보기 문장처럼 여러분이 기 위해서나 을을 위해서를 넣어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1번 그 반지는 처음 보는데 새로 샀어요. 네, 친구가 반지를 끼고 있나 봐요. 처음 보는 반지예요. 그 반지 처음 보는데 새로 샀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은? 네. 여러분이 지금 말하는 답을 선생님이 들을 수 없어서 안타까워요. 어떻게 말했는지 다 듣고 싶은데 잘 모르겠고 선생님이 여러분이 했는 답하고 비슷한지 한번 보세요. 선생님은 이렇게 답을 적었어요. 만난 지 100일 되는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남자친구가 사줬어요. 반지 끼고 있으니까 그 반지 웬 반지예요? 처음 보는데요. 물으니까 만난 지 100일. 우리 요즘 기념 많이 하죠. 100일, 뭐 1년, 2년 해서 우리 결혼 1년 되면 결혼 기념일 이렇게 하죠. 이렇게. 여기 역시 만난 지 100일 되는 날을 기념하려고 남자친구가 사준 거예요. 그래서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하다, 동사, 기념하다. 그래서 기념하기 위에 뒤에 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뭐뭐 하기 위해서 없어도 되긴 돼요. 그래서 기념하기 위해 남자친구가 사줬어요. 이렇게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문장도 한번 볼게요. 자, 가가 자격증을 10개나 땄다고요? 대단하네요 했어요. 무슨 자격증 알죠? 운전면허 자격증 뭐 아니면 한국어 능력 시험 자격증도 있고 여러 가지 자격증이 다 있어요. 그런 자격증을 10개나 땄다고요? 물었어요. 대단하네요 하니까 자, 나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역시 우리가 배웠던 목적을 넣어서 기 위해서 아니면 을를 위해 넣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이 쓴 답하고 선생님이 쏜 답하고 한번 볼게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좋은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미리 따놓았어요. 요즘 취직하기 힘드니까 특히 좋은 회사에 취직하려면 자격증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좋은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미리 따놓았어요.
번째 문장을 만들면 되겠죠. 여러분이 보기에 문장이 있으면 만들기 쉬운데 그냥 여러분이 한 문장을 다 만들어내기는 아마 조금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문장 만드는 걸 잘 보시고 자꾸 문장 만드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 세 번째 문장을 한번 볼게요. 자, 오늘 대사관에 간다고 들었어요. 왜요? 했어요. 대사관에 여러분들 왜 가요? 그건 좀 여러분 많이 가보니까 알죠? 선생님은 사실 대사관에 잘 안 가요. 갈 일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대사관에 많이 가죠. 왜 가요? 왜요? 물었어요. 하니까 여러분이 답하셨죠? 무슨 말인지. 여기 있는 답은 뭔지 볼게요.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서 가야 해요. 여러분 비자 연장하러 대사관에 갈 수 있죠. 여러분이 국적을 취득했으면 그때부터는 아마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국적을 취득하기 전이라면 아마 비자 연장하러 계속 대사관에 가야 될 거예요. 아니면 여행하러 왔다가 또 비자를 연장할 수도 있죠. 그럴 때도 역시 연장하기 위해서 뭐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기 위해서 하고 을을 위해서 요거는 여기 뒤에 나오는 문장의 앞에 목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문법을 2개를 배웠어요. 우리가 앞에 배웠던 문법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 문법은 우리 배웠던 거 뭐뭐인데도 불구하고 뭐뭐는데도 불구하고 뭐뭐인데도 불구하고에 대한 문장을 배웠어요. 요거는 앞에 나오는 앞 상황에 나오는 뒤에 나오는 문장이 앞에 생각했던 거하고 달라질 때 쓰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앞에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뒤에 보니까 아니다 할 때 은데도 는데도 인데도 불구하고라는 문장을 쓰는 거예요. 많이 배웠으니까 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도 다 풀어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법은 우리 금방 배웠던 문법이죠. 뭐뭐기 위해서 혹은 뭐뭐를 위해서 뭐뭐를 위해서의 문장을 배웠어요. 이거는 행동의 목적이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 행동에 대한 이유나 혹은 목적이에요. 돈을 모으고 있는 목적이 여행 가기 위해서였고 또 운동을 하는 목적이 건강을 위해서였어요. 또 부동산에 간 목적은 이사할 집을 알아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2가지 문법 배우고 문제도 다 풀어봤으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풀고 그다음에 그 문법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선생님이 사실 이 문법을 정리할 때는 어떤 문법을 먼저 해줄까 좀 고민이 많아요. 문법도 정말 많거든요. 너무 여러 가지 문법이 있는데 어떤 문법이 여러분의 토픽 시험에 좀 도움이 될까를 생각하다가 굉장히 신중하게 선생님이 고르고 골라서 지금 문제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것도 있을 거고 저거는 내가 다 아는 건데 너무 쉬운 건데 생각하는 거지만 그게 중요한 거이면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한 번도 못 들어봤는 문법을 하게 될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도 조금 어렵더라도 그 문법을 하시면 되고 선생님이 그 처음에 토픽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했지만 선생님 지금 중급 수업이에요. 그래서 아주 고급스러운 수업은 지금 진도를 안 나가고 있어요. 너무 고급게 좀 5급, 6급을 생각하고 보통 여러분이 실력이 아주 좋은 분들은 고급 수업에 듣는 게 맞고요. 선생님하고 공부한 친구들은 조금 지금 한참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될 시기에 있는 분들이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 아마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조금만 쉬었다가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는 토픽 실제로 쓰기 문제를 공부해 볼까 하거든요. 잠깐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